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봄 토픽입니다. 다 잘 지내셨죠? 자, 링님 가장 먼저 와 계셨고 헨리님 홀라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고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다말로바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나티님, 티티님 모두 다 와 계시네요. 폴리님 오셨네요. 폴리님 안녕하세요. 고우성님 달리아 S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전에 제가 지난주 수업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메이든 보이지에서 나온 모의고사 읽기 듣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듣기 문제 풀기 전에 학생들에게 읽기 듣기 문제 모의고사 본 학생들에게 같이 풀고 싶은 문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 문제들 관련해서 전체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문제 위주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구독자분들,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6월 24일과 7월 1일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틀린 문제 중에 또는 문제 풀면서 어려웠던 문제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채팅창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시카 캐슬리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리덜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듣기 읽기 모의고사 풀이 예고했던 것처럼 모의고사 풀이 할 거고요. 먼저 읽기 모의고사부터 같이 여러분들이랑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기 모의고사 문제 학생들 질문 받은 것 문제 번호 한번 적어볼게요. 같이 풀어볼 문제. 먼저 질문해주신 학생들 문제가 25번부터 27번 신문기사 제목 찾기 문제 질문해주셨고요. 크리스티웨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39번부터 41번 주어진 문장 기억부터 리을까지 빈칸 넣기 문제였죠. 이와 관련한 질문 있었고요. 42번부터 43번에 나온 그 이야기글 관련한 인물의 심정,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내용 찾기 문제 있었습니다. 그 외에 45번, 또 48번부터 마지막 50번까지. 자, 이렇게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혹시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 외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나티님 뒤에 있었던 신호등 인형들 다 어디 갔어요? 나티님 물어보신.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인형을 한번 바꿨어요. 예전에는 신호등 인형이었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인형들이었는데 지금은 음식 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얘는 우유 관련된 인형이고요. 얘는 도넛이랑 아이스크림 관련된 인형이에요. 나티님 알아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뚜레이님 오셨고 그 다음에 사이디스크님 안녕하세요. 히로코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혹시 이거 외에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이와 관련한 문제만 풀어보고 또 제가 여러분들 수업 준비하면서 같이 볼만한 문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5번부터 27번 신문 기사 제목 찾기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실제로 메이든 보이지 홈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셨던 그 홈페이지죠. 일단 이렇게 보고 잘 안 보이거나 문제가 잘 안 보이거나 불편하면 제가 준비한 자료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부터 같이 볼게요. 25번 문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신문기사 제목 가장 잘 설명한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25번 문제 나와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글씨?
괜찮나요? 네. 일단 25번 문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같이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답은 일단 4번이었어요. 이걸 일단 옮겨 보겠습니다. 자, 답은 일단 4번이었는데 저희가 이런 신문기사 제목 찾기 문제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문기사 제목과 관련한 문제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어휘, 단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문기사에는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단어에서는 좀 찾아서 공부하기 힘든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또 관용적인 표현들도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죠. 신문기사가 긴 내용을 줄여서 짧게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적, 관용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한자어도 신문기사에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신문기사 제목 찾기는 신문기사 제목에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 고급 단어들을 비슷한 의미의 같은 단어,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찾아서 문제를 푸는 문제인데 이런 단어들의 뜻을 잘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만약 여러분들 정말 모르는 문제, 모르는 단어들이 시험에 나왔다면 이 신문기사 제목 찾기 문제는 제대로 풀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신문기사 제목에 나온 아는 단어를 통해서 이게 어떤 내용일지 문장으로 한번 추측해서 의미를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르는 단어라고 해도 만약에 이런 고급 표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도 밑에 1번부터 4번에서 여기 나와 있는 모르는 단어를 다른 쉬운 단어로 바꾸어서 대신 표현하죠.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1번부터 4번 답지에 나온 단어를 통해서 모르는 단어, 위에 나와 있는 이 신문기사 제목에 나온 모르는 어려운 표현들과 단어를 추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신문기사 제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말, 전국 날씨, 맑고 큰 일교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쉼표가 나와 있으면 제가 항상 신문기사 제목 찾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쉼표 앞부분과 뒷부분에 관계를 생각을 해야 했어요.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자, 여기 쉼표에서 앞에 단어만 나와 있을 때는 보통 뒷 문장에 대한 어떤 한 성분이 됩니다.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부사가 될 수도 있죠. 또는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한 문장 성분 중에 하나가 되겠죠. 폴리님이 일교차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이 일교차라는 단어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거 보겠습니다. 주말 쉼표 나와 있고요. 주말이라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말하죠. 사람들이 보통 쉬는 한 주, 일주일 중에 쉬는 날, 토요일과 일요일을 말하는데 이때는 뒤 내용, 이 날씨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주말과 관련한 날씨구나 추측할 수 있어요. 주말에는 이런 주어가 되겠죠. 주말에는 전국의 날씨가 맑고 큰 일교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말에 전국 날씨가 맑고 큽니다. 뭐 이런 것들이 큽니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밑에서 일단 우리가 일교차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보가 앞부분에 주말이라는 힌트 있고요. 두 번째는 전국 날씨라는 힌트가 있죠. 그럼 볼게요. 자, 첫 번째 주말에라고 다 나와 있어요. 이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그대로 다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거 그대로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전국 날씨와 관련한 설명인데 2번 전 지역, 4번 전 지역을 빼고 1번과 4번, 3번은
일부라고 해서 이 전국 날씨에 대한, 전국이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가 어렵겠죠. 자, 그럼 벌써 여러분들 아는 단어를 통해서 1번과 3번은 답이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번과 3번, 이 일부라는 단어는 전국 날씨, 전 지역의 날씨, 온 지역의 날씨라는 의미와 맞지 않기 때문에 2번, 4번 중에 답이 됩니다. 자, 날씨가 맑다라고 했는데 2번과 4번 둘 다 날씨가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세요. 바람이 세게 붑니다. 4번. 자, 밤낮의 온도차가 큽니다. 이 두 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교차를 모른다고 해도 추측할 수 있겠죠. 왜요? 앞에 큰 일교차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바람이 세게 붑니다. 온도차가 큽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일교차라는 것은 차이가 큰 뭔가 크다라는 것과 관련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크다 관련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고요. 자, 일교차라는 단어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일교차라는 것은요, 하루 온도의 차이입니다. 하루 중 가장 높은 온도와 가장 낮은 온도의 차이, 이것을 일교차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이 일자가요, 이 하루라는 뜻입니다. 하루, 교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루에 서로 상관 있는 차이라는 뜻이죠. 보통 한국에서 이 가장 높은 온도를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높은 온도, 하루 중 가장 높은 온도 나타내는 표현. 최고 기온이라고 하죠. 가장 낮은 온도를 최저 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일교차는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이,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일교차라는 표현 의미 자체가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4번에 나와 있는 이 의미, 밤낮의 온도차, 가장 높은 온도는 당연히 한낮의 온도고요. 가장 낮은 온도는 밤의 온도겠죠. 온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링님이 지금 댓글에 쓰신 것처럼 낮이, 지금 링님이 댓글에 쓰는 거 제가 한번 써볼게요. 낮이 40도, 자, 그리고 밤이 40도면 정말 더운 날씨네요. 20도라고 하면 일교차는 20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가장 높은 낮에 가장 높은 최고 기온과 가장 낮은 하루에서 가장 낮은 날에 최저 기온을 뺀 것을 일교차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 여기서 2번에 바람이 세게 붑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 바람이 세게 붑니다, 강풍이라는 단어로 대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3번은 앞부분에 이 일부라는 단어 때문에 애초에 틀렸지만 뒤에 나와 있는 이 온도차가 심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이 일교차를 잘 설명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교차 심하다, 밤낮의 온도차가 크다,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차가 크다, 다 같은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다음 26번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도 보면 장시간 운전 쉼표 돼 있고요. 수시로 스트레칭 해야 라고 되어 있죠.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한번 끊어볼 수 있어요. 장시간, 운전, 수시로, 스트레칭 해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끊어볼 수 있겠죠. 자, 장시간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장시간이라는 표현을 몰라도 뒤에 이 시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 드라이브 할 때 뭔가 시간과 관련해서 운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뒤에 스트레칭 해줘야 한다라는 것 의미를 연결해 보면 운전할 때는 어떤 거 해야 돼요? 스트레칭 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쉼표 앞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일 때 운전하는 상황, 운전하는 조건일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해야 할 일, 주의해야 할 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해야 할 일, 주의해야 할 일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관련해서 먼저 첫 번째 장시간 운전인데 이 운전 관련된 표현이 없으면 일단 뺄 수 있죠. 근데 다 운전이 나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장시간 수시로 스트레칭. 자, 스트레칭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자, 스트레칭은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체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된 설명은 4번밖에 없어요. 몸을 움직여 주어야 한다 이것밖에 없죠. 자, 이번에도 물론 준비운동이라는 운동과 관련한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준비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운동을 준비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준비운동이 들어가면 운전하기 전에 운동을 하고 운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과는 맞지 않겠죠. 관련된 내용 보면요. 이 수시로라는 것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주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 4번에서 사용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장이라는 것이 길다 라는 뜻이에요. 길다, 멀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오랜 시간, 긴 시간 운전할 때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 장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먼 거리, 오랫동안 이런 1번과 4번이 이 장시간 운전을 표현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여기는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네, 이거 수시로와 관련해서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표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수시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주라는 단어로도 바꿔 쓸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 어떤 거 있을까요? 수시로, 자주,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같아요. 시간 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수시로, 자주, 시간이 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매번이라고 하셨는데요. 매번은 좀 달라요. 왜냐면 매번이라는 것은 항상이란 뜻입니다. 늘, 항상, 매번, 매일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수시로는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항상이라는 의미와는 완전히 똑같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링님이 겨를이 될 때마다 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될 때마다 겨를이 될 때마다 똑같은 표현이죠. 시간, 겨를, 틈이 있을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틈이 있을 때마다 똑같습니다. 티티님 자꾸라고 하셨는데요. 자꾸라는 표현은 횟수를 나타내요. 얼마나 반복했는가, 얼마나 내가 자주 반복하는가. 그래서 자꾸라는 것은요, 여러 번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표현하는 수시로와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와 다른 표현, 그렇죠. 링님 말씀하신 것처럼 틈틈이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 틈틈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수시로, 틈틈이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시로와 관련한 비슷한 의미 표현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7번으로 넘어갈게요.
27번도 같이 한번 보면요. 일단 여기서는 전체 신문기사에 중간에 쉼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용 전체를 이해하면 되겠죠? 훨씬 편합니다. 히로코님 언제나 라고 하셨는데 언제나도 좀 다르죠? 자, 언제나는 아까 봤던 것처럼 항상 언제나 항상 매일 매번 이런 뜻이기 때문에 틈틈이와는 좀 다릅니다. 틈틈이는 시간이 될 때마다 여유가 있을 때마다 이런 뜻이었죠. 자, 27번 볼게요. 자, 27번도 한번 단어를 나눠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여행사 해외 진출 붐에라고 조사 나와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이 부사가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죠. 이유나 까닭을 나타내는 때문에 같은 의미입니다. 뒤에 또 보면요. 외국어 인재 귀한 몸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좀 어려운 표현, 어려운 단어는 이 단어가 되겠죠. 귀한 몸이라는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어려운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귀한 몸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귀한 몸은 무슨 뜻일까요? 귀한 몸. 귀하다 무슨 뜻이죠? 귀하다. 귀하다라는 단어 뜻 아시나요? 귀하다. 그렇죠. 베토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하다는 귀중하다, 소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귀하다가요. 어떤 뜻도 있냐면 비싸다 이런 뜻과도 가까워요.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많지 않아서 얻기 어렵고 비싸다, 구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렇죠? 소중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귀하다와 반대 의미는요. 흔하다 있어요. 왜요? 얻기 쉬워요.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는 천하다도 있어요. 소중하다 반대 천하다, 귀중하다 반대 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뒤에 몸이 붙어 있습니다. 몸이라는 건 보통 사람을 나타내잖아요. 그럼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얻기 힘든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누가요? 외국어 인재가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얻기 어렵다, 찾기 어렵다,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앞부분에 여행사가 해외 진출 붐이 있대요. 여러분들 붐 아시나요? 붐? 여기서 좀 영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붐은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잠깐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유행이 일어나요. 그런 걸 붐이라고도 해요. 붐. 자, 그럼 볼게요. 여행사 해외 진출 나와 있죠? 근데 쭉 보면요. 뭐 해외 진출 4번밖에 없네요. 해외 진출 4번 일단 표시해 보겠습니다.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해외 진출 관련된 거 없어요. 자, 그럼 뒤에 4번 잘 봐야겠죠. 해외 진출하는 여행사 직원들이 외국에서 환영받고 있대요. 자, 그런데 위의 내용 외국에서 관련된 표현 없었고요. 또 환영을 받다라는 것은 귀한 몸과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외국에서 부분 틀렸고 환영을 받는 게 여행사 직원들 아니죠. 누가 환영을 받아요? 외국어 인재들이,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귀한 몸, 소중하게 생각하고 환영받고 있어요. 뽑기 어려워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4번 뒷부분 내용, 위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아무리 이런 표현들이 똑같이 문제 답에 나와 있어도 만약에 뒷부분 내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신문기사 내용에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1, 2, 3번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1번 보면 여행사에 외국어 잘하는 직원 많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많다 관련된 표현도 없었고 직원과 관련한 표현도 없었죠. 직원이라는 것은 여행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이런 내용 없었고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해외여행 진출붐, 외국어 인재가 귀하다 이런 내용도 다 없습니다. 1번 틀렸어요. 네, 2번 보면 해외에 있던 국내 여행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것은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외 진출 붐이라는 것은 해외로 하려는 움직임이 유행이다. 또는 뭐 여행사가 해외로 확장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뭐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붐이라는 단어는 이런 바람이 불다. 이러한 움직임이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미 외국에 해외에 나가 있는 여행사 아니죠. 더군다나 뒤에 실적과 관련한 내용도 없습니다. 실적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손해가 있는지 그 결과를 보는 것을 실적이라고 하는데 결과표인데 이 관련한 내용도 위에 없죠. 3번 마지막 볼게요. 외국어 잘하는 직원들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 자, 답은 3번인데요. 아마 27번 틀리신 학생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그대로 번역하기보다는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바꿔서 변형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서 여행사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매우 귀하다, 찾기 어렵다, 환영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다른 말로 바꾸면 외국어를 잘하는 여행사에서 일하는 사람, 여행사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외국어 잘하는 사람은 매우 소중하다, 좋은 대우를 받는다 라고 조금 더 확장해서 추측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긴 한데요. 이거 조금 문제 많이 어려웠죠? 토픽 시험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서 비슷한 다른 의미로 변형하는 이런 식으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행사들의 해외 진출 바람으로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환영받고 있다. 아니면 인기이다.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이다. 아니면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고연봉 선호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신문기사에 나온 해외 진출 붐이라는 것 그대로 해외 진출 바람, 해외 진출 유행 그 때문에 외국어 인재, 외국어 잘하는 사람, 귀한 몸 환영받는다 또는 인기를 얻고 있다, 선호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신문기사 제목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27번처럼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유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9번 문제네요. 39번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너무 커서 좀 줄여야겠네요. 잘 보이시죠? 좀 줄여도. 더 줄일게요. 네. 자, 39번부터 41번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는요, 가장 먼저 어떤 부분에 주의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 첫 번째로 확인할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1번. 먼저 확인할 것. 그렇죠. 링님 정확한데요. 여기서 보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 알맞은 것 고르세요 라고 하고 이거 보기 글 나오죠. 여기 아래 글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자, 주어진 문장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주어진 문장 중에서 여러분들 주어진 문장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죠. 자, 이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주어진 문장에 나와 있는 연결 표현, 접속사 또는 연결 표현을 나타내는 서술어 부분, 서술어 표현. 자, 이렇게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이 연결 표현은? 그렇죠. 티티님 지금 채팅창에 티티님 쓰신 것처럼 여기서 이들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들은 이라는 것은 앞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때 이거 대명사라고 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주로 한국어에서는 이나 그나 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앞 내용을 한 번 더 가지고 와서 앞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때 이, 그, 저를 사용합니다. 특히 이 들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자, 뒤에 또 보면요. 투표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회의와 정치에 대한 불신, 타세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타세라는 것은 원인을 나타내죠. 앞에 나와 있는 이 회의,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뒤에 결과 무관심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이런 것이다, 는 것이다 라는 것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39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자, 이들은 이라는 표현은요. 이 사람들은 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앞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 다음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시작돼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서술어 표현 무엇하든 또는 는 것이다. 네, 이 서술어 표현은요. 앞 문장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할 때 앞 문장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할 때 이것은 무엇하는 것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이것은 은는 무엇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분들도 54번에서 많이 써요. 과일은 신선할 때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어요. 과일은 신선할 때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신선할 때 이것은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것은 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타내는 건 이 앞 문장이죠. 이 신선할 때 먹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자, 이렇게 신선할 때 먹는 것이 좋은 것은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은 것이다 똑같이 설명하고 있죠. 이 신선할 때 먹는 것이 좋은 것에 대한 더 자세한 추가 설명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야.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것은 영양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신선할 때 먹는 것이 좋아. 앞 문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나와 있는 표현을 나타내주는 서술어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 내용 어떤 내용 나오냐면요. 뭔가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 보기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거, 이 앞 문장에는 어떤 내용 들어가야 하냐면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무관심한 어떤 것에 대해서 특히 여기서는 투표가 나와 있으니까 투표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면 그 다음에 이 보기 문장이 들어가야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CC는 어휘를 위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CC는 어휘를 위로 이거 위로 이렇게 올려달라는 의미인가요? 자, 그럼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나와 있어야 되고요. 투표에 대해서 무관심한 내용 나와 있어야 되죠. 그럼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거 때가 되면 언론, 국민에게 정치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라고 호소한다. 네, 지금 여기서 주요 단어들은 선거 때가 되면 정치에 관심 갖기, 투표 참여하기를 호소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러나 접속사 나와 있죠. 그러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 이 투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투표의 의무, 투표를 꼭 해야 한다. 투표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래요. 즉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정리하고 있는 거죠. 요약 정리하는 문장인데요. 무관심한 태도를 통해서 이 태도를 통해 현행 정치에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무관심한 태도가 현행 정치에 저항하는 행동이다 라고 더 추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무관심한 것이다 말했는데 이 무관심한 행동은 이런 현행 정치에 저항하는 행동이다 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정리해서 말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 무관심한 사람들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이 투표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라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무관심한 거래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이 다음 문장에서 즉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리하고 있죠. 이 무관심한 행동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이 무관심한 행동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에 저항하는 행동이다 라고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뒤에 보면요, 그러나 투표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결과 나와도 자신과 상관없다. 여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라고 해서 앞부분은 투표하지 않는 사람들, 왜 투표하지 않는지 이유 설명 나와 있고요. 뒷부분은 그래도 투표해야 한다. 투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 설명이 이어지고 있겠죠. 자, 넘어가기 전에 39번을 좀 단어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단어 모르는 단어 있으면 39번에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들 단어 질문해 주시는 동안 저 방이 좀 더워서 에어컨 살짝 틀게요. 자, 이 회의라는 단어 아시나요? 따로 이야기 안 하시니까 그냥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의라는 것은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읽기나 듣기 문제에서 다음 중 윗글에 나타난 밑줄 그은 부분의 태도, 글쓴이의 태도,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것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뭐 이런 문제에서 뭐 회의적이다. 뭐 회의적인 뭐 어떤 것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회의적, 회의라는 의미 뜻은요. 마음속에서 부정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 부정적인 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도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보면 무엇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다 라고 해서요. 바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이 바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 것과 똑같습니다. 이 것은 이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진 않죠. 앞 문장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그, 저와 똑같죠. 영어에서는 뭐 대신해서 나타내는 it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바는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의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 의무에 대해서 모르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나 어떤 성분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표현들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도 있고요. 것도 있고요. 또 52번 시험에 나와 있는 대 이런 표현도 있었죠. 또 줄 이런 표현도 똑같습니다. 이 자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과 관련해서 의미를 갖게 되는 표현들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4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40번 보면요. 먼저 이 보기 부분에 보면 여행 비둘기는 한때 지구에서 가장 많았던 새로 알려져 있다 라고 나와 있고 이 보기에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지시하는 대명사 또는 접속사 연결하는 부분 또는 뭐 서술어 표현 없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때 무슨 뜻이죠? 자, 한때 표현 아시나요? 한때? 자, 한때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특정한 어떤 시기를 한때라고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고요. 과거에 어떤 정해져 있는 잠깐 이런 뜻이 있죠. 잠깐의 시기를 한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때가 나왔다는 건요. 시간의 변화를 뒤에 시간의 변화가 나온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한때 과거에는 잠깐 동안 이 여행 비둘기가 이런 새로 알려져 있었대요. 사람들에게 지구에서 여기 뒤에 보면 가장 많았던 새, 많았던이니까 과거죠. 이제는 아니다 라는 걸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가장 많았던 새로 알려져 있었대요. 자, 그러면 한때가 나오면요. 뒷부분은요. 이 변화의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변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관련된 내용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면 1914년 9월 1일 뭐 여행 비둘기 똑같이 나왔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여행 비둘기가 뭐 이렇게 죽은 채 발견되었대요. 여기 보면 여행 비둘기의 마지막 생존자, 그러니까 여행 비둘기 마지막 한 마리가 이제 숨을 거두었다, 죽었다 라고 표현이 나와 있고요. 뒤에 보면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그 누구도 여행 비둘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럼 여기 보세요. 앞부분에서는 이런 내용 나와 있어요. 마지막 여행 비둘기가 숨을 거두었다, 죽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뒷부분은 개체수가 많다라고 나와 있죠. 개체수라는 것은 동물의 수를 말하는데요. 개체수가 많았다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내용이 서로 반대된다라는 것 추측할 수 있고요. 답은 니은 2번에 들어가야겠죠. 왜요? 마지막 생존자가 숨을 거뒀어요. 이제 사실 멸종된 거랑 똑같죠? 이제 여행 비둘기가 사라진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자, 그런데 한때 과거에 잠깐 동안 과거에는 지구에서 가장 많았던 새로 알려져 있었대요. 이 많았던 새로 알려져 있었으니까 이 개체수가 많다 보니 이 여행 비둘기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도 비유적인 표현 몇 가지 사용됐는데요. 여기 생존자라는 표현, 또 숨을 거두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생존자라는 것은요,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동물에게는 생존자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여행 비둘기라는 동물을 나타내는 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생존자라고 사용합니다. 자, 그럼 동물은 어떻게 표현해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개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종의 어떤 한 뭐 비둘기, 뭐 코끼리, 아니면 뭐 하마 이렇게 나누면요, 그 나누어진 종류별의 그 전체 수를 개체수라고 하는 거죠. 동물은 마지막 남은 개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티님 질문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을 제가 늦게 봐가지고 이제 봤네요. 바가 아니다. 이 바가 아니다. 이 바가 아니다가 것이 아니다.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바는 의미 없습니다. 앞 문장에 있는 어떤 성분 나타낸다 라고 말씀드렸죠. 링님이 저항하다는 향하다의 반대말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항하다가 어디 있었죠? 저항하다. 여기서는 향하다의 반대말이 아니고요. 이 현행 정치에 대해서 저항하다라는 것은 여기 글씨를 써볼게요. 네, 여기에서 저항하다라는 것은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비판하다,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부하다가 좀 더 맞는 표현이에요. 저항하다와 관련한 어휘 어떤 것인가요? 배투왕님 물어보셨는데요. 저항하다, 뭐 거부하다, 뭐 거절하다, 또 비슷한 의미로 반발하다, 이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요구나 어떤 행동을 내가 받아들여서 수용하지 않고 이 반대 의미가 수용하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받아서 그걸 그대로 따르는 거죠. 따르다.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하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것, 이런 것을 저항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티티님 한순간이라고 하셨는데 한때 이거 물어보신 거죠? 한때 한순간 맞아요. 특정한 시기 잠깐이라고 했으니까 한순간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한순간. 다말로바님 무엇 했을 때와 비슷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거 뭐 물어보신 거죠? 나 때는 말이야. 이거 한때 할 때요. 그죠? 이때가 시간을 나타내요. 잠깐, 과거의 어떤 시간 나타내기 때문에, 나티님 물어보신 나 때는 말이야 할 때 그때와 이 한때 이거 똑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때,
뭐 말로 할 때는 요즘 우리 인터넷 그 밈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 말할 때 과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마찬가지로 이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기를 뜻하는 표현, 뜻하는 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 때는 말이야 똑같은 표현으로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나도 한때는 이렇게 했어. 나 때는 말이야 야근을 많이 했어. 나도 한때는 야근을 많이 했어. 똑같은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계속 해주세요. 여러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한 가지 더 숨을 거두다 나왔었죠? 숨을 거두다. 죽다라는 표현인데 이 숨을 거두다가 죽다라는 의미구나 라는 것도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보면요. 전문가들은 이때라고 나와 있죠. 이, 그, 저, 앞 내용을 나타내는 지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앞 내용에 이때와 관련한 표현이 나올 거고요. 뒤에 내용 보면요. 이런 표현 나옵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수분 섭취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뭔가 수분 섭취와 관련한 말이 앞에 나오고요. 수분 섭취가 필요한 내용이 나오고 이때 수분 섭취가 필요할 때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연결되어야 자연스럽겠죠. 관련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왜요? 내용 보면요.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자,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20명의 참가자에게 하루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수분 섭취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수분 섭취. 자, 이렇게 하루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을 때 뒷내용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피로를 2배 더 느끼고 또 읽기 속도도 느렸고 자극에 제때 반응하지 못해 더 많은 오류를 범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뒤에 보면요. 오히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의 수분 배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수분 배출을 늘린다는 건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수분 섭취하다와 반대 의미가 배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부분에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수분 배출만 더 많아지게 한다라는 의미로 연결될 수 있겠죠. 3번 디귿이 더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위에 나와 있는 이때가 이 참가자들이 하루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이 하루 동안 수분 섭취하지 못하는 때 나타내고요. 네, 이 오히려라는 접속사 때문에 이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수분 섭취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수분 배출만 더 많아지게 한다, 더 늘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는 단어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42번 문제네요. 42번, 43번 같이 볼게요. 자, 42번 특히 제가 봤을 때 43번은 많은 분들이 좀 문제를 틀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3번 문제를 푸는데 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았어야
43번의 답이 2번이다 라는 걸 이 전쟁이죠. 전쟁에 나갔다와 관련한 단어가 한 가지밖에 없어서 그 단어의 뜻을 알았어야만 43번의 답이 3번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42번, 43번은 이전에 저희 읽기 예상 문제에서도 한번 푼 적이 있는 그 지문인데요. 그때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진수와 만수와 관련해가지고 이 만도 진수와 관련해서 아들의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만도가 아들을 업고 뭐 길을 건너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내용 보면요. 자, 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박만도의 심정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밑줄 친 부분이 일단 이 부분이에요.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 이 부분입니다. 먼저 박만도의 심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박만도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박만도의 심정, 감정, 기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온 부분을 찾아서 보셔야겠죠. 자, 보면요. 이런 말 나와요. 계속 내용을 쭉 보면요. 진수가 살아서 돌아온다. 살아서 돌아온다. 살아서 돌아온다. 이런 표현이 쭉 나와 있고요. 또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일어날 일이다 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박만도는 이라고 나와 있죠. 42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박만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뒤에 보면 한두 군데에 앉아 쉬어 넘을 수 있는 용머리째를 단숨에 올라채고 말았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용머리째라는 것은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특히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재라는 뜻이 나오면 언덕을 의미해요. 어떠한 재라는 표현은 지명 중에 높은 언덕 또는 높은 고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보다는 좀 낮고 또 평지보다는 그냥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높은데 산보다는 좀 낮은 그런 지역 있죠? 이런 언덕 또는 고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용머리제라는 것은 용머리라는 이름이 있는 언덕, 고개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이 박만도라는 사람이 쉬어서 넘어가야 한대요. 너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한 번쯤 쉬었다가 잠깐 있다가 힘을 얻으면 다시 이렇게 힘을 얻어서 넘어가야 할 이 언덕을 오늘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왜요? 위에 진수가 돌아온다라는 표현 때문이죠. 뭔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심정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깨바람이 난다, 용머리째를 오늘은 한 번에 올라가 버렸다 라는 부분을 통해 뭔가 힘이 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계속 보면요. 뒷부분에 자, 그는 고갯마루에서 쉴 생각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 있고요. 또 뒤에 보면 자, 아들이 타고 올 기차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위에서 이 돌아오는 사람, 이 진수는 이 만도의 아들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점심때가 가까워 도착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마음이 그냥 바빴대요. 빨리 넘어가고 싶다. 아들을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우리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진수라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만도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이 아들이 오랜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었습니다. 아무개라는 것은 모르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무개라고 합니다. 정확한 사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 누군가를 가리킬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하죠. 뒤에 보면요. 전사했다는 통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전사라는 단어를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43번 잘 풀 수 있었겠죠. 43번에 이 위에 나오는 이 전사라는 표현은요. 자, 전쟁을 하다가 죽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전쟁 중에 죽은 사람, 전쟁 중에 죽는 그 죽음을 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다
라는 통지가 왔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대요. 통이라는 거 전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혀 소식이 없는데,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진수는 살아서 돌아온다 생각할수록 어깨바람이 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어깨바람 난다 표현, 신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 신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밑에 쓸게요. 어깨바람. 여러분들 보통 너무 기분이 좋고 신이 나면 우리 이게 막 이렇게 춤출 때 있잖아요. 신나면 이렇게 춤추죠. 옛날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춤을 추는 동작이 거의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동작이었기 때문에 어깨바람이 난다라고 하면요, 춤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출 정도로 기분이 좋은 일, 너무 기쁜 일이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어깨바람이 난다 라는 것은요, 춤을 출 정도로 뭐 신이 난다, 기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쁘다, 신이 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 또 쉬어서 넘어가야 할 곳을 한 번에 가버렸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들이 정말 보고 싶구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42번 만도의 심정 볼게요.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너무 신나요, 관련된 것 들떠있다 볼 수 있겠죠. 왜요? 들떠있다 라는 표현은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흥분되고 기쁘다, 신이 나다 이런 상태를 들뜬 상태, 들뜨다 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관련된 답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링님 말씀하신 것처럼 1번이 됩니다. 자, 다른 감정 표현 단어도 좀 볼까요? 쑥스럽다 무슨 뜻일까요? 들어보셨나요? 우리 전에 한번 한 적 있었죠. 쑥스럽다. 그렇죠. 티티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부끄럽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쑥스럽다, 부끄럽다, 뭐 창피하다, 민망하다 다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링님 창피하다 쓰신 것도 맞아요. 자, 다음에 3번 조마조마하다 무슨 뜻일까요? 조마조마하다, 조마조마하다, 조마조마하다. 우려하다 아닙니다. 우려하다는 걱정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려하다는 걱정하다, 뭐 근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마조마하다, 괴로워하다도 좀 맞진 않아요. 조마조마하다. 긴장하다, 크리스티 우에님 긴장하다 비슷한데요. 일단은 비슷하니까 써볼게요. 긴장하다.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정확한 답은 아닌데요. 이 조마조마하다는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뭔가 심장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것을 조마조마하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왜 심장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할까요?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캄캄하다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는 아니에요. 조마조마는요, 심장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두근두근 할 정도로 조마조마해, 불안해 이런 뜻이에요. 뭔가 잘못한 일을 들킬까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 내가 잘못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불안하다, 조마조마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요,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불안하다. 또 비슷한 의미로는 아까 크리스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한 마음에 긴장되다 라는 것도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조마조마하다, 긴장되다, 불안하다, 뭐 크게는 걱정되다 라도 볼 수 있는데 걱정되다 보다는 뭐 불안하다, 긴장하다 이렇게 불안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링님이 쓰신 마음이 캄캄하다
더 어려운 표현을 쓰셨는데 캄캄하다는 답답하다 이런 뜻이죠. 뭔가 해결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다 이런 뜻으로 캄캄하다 뭐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쓰고요. 조마조마하다는 어떤 잘못한 일 어떤 일을 들킬까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봐 걱정된다 들킬까봐 긴장된다 불안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심하고 있다는 이해되시죠? 안심하다와 이 조마조마하다는 서로 반대말이에요. 불안한 것 조마조마하다 편안한 마음 안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3번이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다. 위에 단어 어떤 거요? 이 전사하다라는 단어 한 가지를 통해서 추측하셔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전사가 전쟁 중에 죽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쟁 중에 죽기도 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는데 이 박만도의 아들 진수는 살아서 돌아온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3번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 틀린 거 보면요. 박만도 아들이 죽었다 통지 아니었죠. 누가요? 아무개 모르는 어떤 사람 누군가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박만도 아들 아니고요. 박만도 고개에서 잠시 쉬었다 간다 아니죠. 왜요? 오늘은 단숨에 갔다. 쉴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앉아서 쉬면 뭐 할 거야? 그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아들 기다려야지. 이런 표현이 있었죠. 아들이 이거 띄어쓰기 잘못됐네요. 아들이 타고 있는 기차는 예정보다 늦게 온다 아니죠. 왜요? 지금 더 빨리 왔어요. 이 만도라는 사람이. 점심때가 가까워야 아들이 탄 기차가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여기 또 나왔네요. 모르는 것 아니다. 똑같죠? 아들이 탄 기차는 점심때가 돼야 도착하는데 아직 멀었다라는 표현 나오죠? 아들이 탄 기차가 올 때가 안 됐는데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 보는 게 너무 기대돼서 빨리 나온 상황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한번 볼까요? 공연이라는 단어 여기 나왔는데요. 공연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공연이? 공연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이 공연이라는 것은 괜히 이유 없이 이런 뜻이에요. 이유 없이 다른 표현으로는 괜히 괜스레 이렇게 똑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공연이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씨 무슨 뜻이에요? 오조다님 여쭤보셨네요. 오조다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불씨에라는 것은요. 어디 나와 있죠? 여기 없으니까 그냥 설명할게요. 자, 불시에라고 하는데요. 불시에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이런 뜻입니다. 불시에라고 나타내죠. 불신 물어보신 거예요? 위에서 봤던 문제 좀 넘어갔었는데 이거 물어보신 거죠? 불신.
자, 불신은 한번 볼게요. 이 불자가 안타 이런 부정을 나타냅니다. 신이요,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불신 무슨 뜻일까요? 불신 안타,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니까 무슨 뜻일까요? 불신. 불신 믿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죠. 믿지 않다, 신뢰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됩니다. 불신과 반대되는 의미는 신뢰, 믿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고우성, 그렇죠. 링님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채팅이 조금 느린 거 보니까 지금 인터넷 전송이 좀 시간이 좀 바로바로 안 되나 보네요. 자, 그리고 고우성님 질문하셨는데 비유적인 표현 질문해 주셨어요. 지금 보면 조마조마하다 이 표현과 가슴이 뜨끔하다 이 의미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의미가 같은지 안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번에 시험을 망쳤다. 성적표가 나왔는데 부모님께서 성적표가 나왔는데 성적이 매우 좋지 않았다. 집에 와서 성적표를 없애고 숨기고 부모님께 없앴다. 어머니께서 없앴다 하지 말고 성적표를 방 안에 몰래 숨겼다. 어머니께서 방을 청소하시는데 성적표를 발견하실까봐 조마조마했다. 다행히 성적표를 발견하지 못하셨고 저녁 먹을 때 아버지가 성적표는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시는데 거짓말을 했다. 가슴이 뜨끔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조마조마했다는 여기 사용됐고요. 가슴이 뜨끔했다는 여기 사용됐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성적표를 엄마가 발견할까봐 조마조마했고요. 아버지가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성적표 언제 나와 물어보셨는데 거짓말했죠. 성적표 아직 안 나왔어요. 거짓말했죠. 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뜨끔했어요. 두 의미, 이 조마조마하다와 가슴이 뜨끔하다는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아까 조마조마하다는 어떤 사실이 들킬까봐, 드러날까봐 불안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렇죠. 링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릅니다. 이 가슴이 뜨끔하다는 양심에 걸리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잘못을 느낄 때,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가슴이 뜨끔하다 라고 사용해요. 양심에 걸리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유님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셨는데 마음이 아프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양심과 관련한 표현입니다. 가슴이 뜨끔하다. 약간 이런 거죠. 잘못한 일에 대해 불편함,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슴이 뜨끔하다 라는 건요. 앞부분에도 아버지가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했어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요.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럴 때 가슴이 뜨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넘어가도 될까요? (43번까지) 했고요. 다음 문제는 45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45번 넘어갈게요. 44번, 45번 문제는 이 차례 제사와 관련한 문제인데, 이전에 우리 60회 시험 문제였나요? 64회였나? 거기에서 이 차례 제사 지내는 것과 관련한 글이 나왔었죠?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이 차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차례는 이라고 해서 이 전체 글 내용 중에 중요한 주제어가 차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차례는 무엇이다, 이런 의식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조상을 사모하는 후손들의 정성이 담긴 의식, 어떤 행동인데니까 내용이 바뀌죠. 변화합니다. 그런데 같은 표현 나오면요, 뒷내용이 더 중요해요. 뒷내용 한번 볼게요. 이로 인해, 이 차례로 인해서, 차례 지내는 의식으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또는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긴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좋지 않다, 옳은 일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옳은 일이 아니다,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면 앞에 결코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부정어 나왔어요. 아니다 라는 표현, 결코 때문에 나왔다는 거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보면요, 뒤에 이해 라고 나와 있죠.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받거나 불화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과, 이 성균관은 이런 방법을 내놓았대요.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례상을 간단하게 차리는 방안을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간소화 방안이 무엇인지 다음 문장에서 이런 것이다 라는 문장을 통해서 더 자세히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 간소화 방안은 저는 붙이지 말고 음식은 9가지만 하면 충분하다, 더 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간소화 방안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차례상의 크기와 내용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후손의 정성과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대요. 자, 위에서 이 차례의 목적이 조상을 생각하는 후손의 정성,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례의 크기, 얼마나 음식 많이 차리는가, 이게 아니라 이 정성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온 설명 내용을 정리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자, 많은 사람들이 차례상 차리기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로 부분 45번 보면요, 45번에 1번부터 4번이 다 이럴 정도로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나타내죠. 상황. 그러면 뒤에 나온 결과에 대한 어떤 상황이 앞에 나와야 할 거예요. 뒤에 결과가 이런 내용이 됐었죠. 많은 사람들이 명절 차례상 차리기에 부담을 느낀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느 정도로,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 그 자세한 설명이 앞부분에 나와야 하니까 괄호 부분은 차례상 차리기에 부담을 느낀다와 관련한 답이 들어가야겠죠. 어떻게 해요? 관련한 답은 위에서 먼저 이와 같은 앞 내용 정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차례상 차리기에 부담을 느끼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이 괄호 부분에 나와야 합니다. 앞의 내용은요, 이렇게 고통받거나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성균관에서 차례상 차리기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연결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 차례상 차리기에 대한 그 성균관의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일 정도로 결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괄호 부분에 여러분들 어떤 거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이와 같은 이라는 접속사 나와 있기 때문에 앞부분 내용 정리하고 있는 건데 이와 같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앞 내용 다 차례상 차리기 간소화 방안과 그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그리고 뒤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담을 느낀다. 왜 부담을 느껴요? 사람들이 차례상 차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크게 차리려고 하니까 부담을 느끼는 거죠. 앞에 이런 간소화 방안,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정도로 이런 상황까지 뒤에 결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답은 45번에 3번이 돼요. 2번 답으로 잘못 고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근데 2번 보면요. 뒷내용, 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결과를 생각하면 2번도 맞죠. 스트레스가 생길 정도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라고 이어지면 적절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라는 접속사 생각하면 이 명절 스트레스 생긴다라는 표현이 틀렸죠. 왜요? 앞부분에 명절 스트레스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앞에서는 다 상차리기 간소화 방법, 어떻게, 어떤 의미, 어떤 목적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 정리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나오려면 3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뒤에 결과와 관련해서는 맞는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앞에 이와 같은 이라는 접속사와 관련해서는 내용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답은 3번이고요. 자, 주제 보면요, 뒤에 내용 보면요, 결국에는 이 전체 내용이 이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려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뒤에는 그냥 조사 결과예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뭐 스트레스가 컸다, 뭐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명절 차례는 간소하게 차려야 한다. 간소화가 필요하다. 왜요? 이 정성과 마음이 더 중요하다.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정성이 있다면 간소화된 것 필요하다. 간소화시켜야 한다. 답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답으로 고르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족과 불화가 되는 차례. 여기 나와 있죠. 고통받거나 가족 사이에 불화가 된다면 차례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1번 답으로 고르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윗 내용에서는 차례를 지내지 말자 이런 내용 아니었죠. 사라져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차례가 있다면 이 차례는 간소화돼야 한다. 뭐 간소화가 필요하다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1번 답이 이런 차례는 간소화되어야 한다, 간소화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1번도 답으로 볼 수 있겠죠. 윗글의 내용과 관계없는 사라진다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1번은 답에서 틀립니다. 2번 보존 당연히 틀렸고요. 또 가장 중요하다 이것도 틀렸죠. 답은 4번, 45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44, 45번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단어 같은 거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자, 없으시면 48번부터 50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장 길고 마지막 문제죠. 글 하나에 문제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글을 쓴 목적이니까 주제 물어보는 문제와 똑같고요. 두 번째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 고르기. 마지막은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 고르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여기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이 마지막 부분이죠. 다회용 용기 사용이 당장은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환경도 보호하고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밑줄 친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글의 내용을 일단 한번 볼게요. 문제 보기 전에 이 위에 글 보기 전에 문제를 쭉 보면요. 먼저 반복되는 단어가 뭐 다회용품, 일회용기 이런 단어 반복되고 있고 50번도 일회용품, 일회용품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죠. 뭔가 환경보호 관련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위에 글 한번 볼게요. 서울의 한 지역에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로 음식을 주문하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대요. 시범이라는 것은 한번 해보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한번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실제로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적합한가? 맞는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시범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범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어디에서요? 서울의 어떤 한 지역에서만 다회용기 음식 주문하는 서비스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라는 내용 나와 있어요. 계속 보면요. 처음 쓸 때는 이 다회용기가 불편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일회용품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이유 나옵니다. 왜요? 11월부터는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이 전면 금지된대요. 이 전면 금지라는 것은 모두 다 절대적으로 다 금지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에 보면 일회용품으로 배달음식 시켜 먹으면 뒤처리가 까다롭고 재활용도 해야 하기 때문에 다회용기 사용이 편하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회용품은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뒤처리 쓰레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쓰레기 버리기도 어렵고 재활용도 해야 되니까 다회용기가 더 편하다 좋다라는 의견이 많대요. 이 의견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긍정적인 반응이 되겠죠. 이 수거된 다회용기는 세척센터에서 애벌 세척을 거친 뒤에 헹굼하고 다시 건조대로 들어간대요. 서울시는 배달 앱 업체 한 곳과 손잡고 친환경 배달 서비스 선보인 뒤에 이제 4곳으로 업체를 늘렸대요. 점점 커지는 거죠.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곧 전국의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종이컵 그리고 젖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다 서울시와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곧 전국의 카페와 식당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국에서는 이제 전국적으로 곧 앞으로는 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괄호 안의 부분은 이 부분 그대로 생각해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이제 곧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런 내용이죠. 49번 내용 보면요. 다 아서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다 원인 결과 연결되는 아서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 뒷부분 전국의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원인은 이것 때문이겠죠. 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더 어떻게 돼요? 전국적으로 확대되니까 그래서 결과 곧 전국의 식당에서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용이 금지된다 라고 연결되어야 자연스럽겠습니다. 1번이 답으로 가장 적절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전체 마지막 부분 볼게요. 마지막 일회용, 다회용기 사용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하면 환경 보호하고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해도 나중에는 만족도도 높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으니까 다회용기 쓰자, 일회용품 쓰지 말자 이런 말 하고 싶은 거겠죠.
필자의 태도는 일회용품 사용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다회용품을 사용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필자의 태도 기대한다. 뭘요? 일회용품 사용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다회용기 사용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희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머지 필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 관련해서 보면요. 1번의 끝에 태도, 강조, 예상, 우려 나와 있죠. 일단 마지막에 만족도 높아지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무엇해질 것이다. 미래와 관련한 표현이니까 우려한다, 걱정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또 사용 금지 전국적 확대 예상한다 라고 했는데 이미 앞부분에 전국적으로 사용이 확대된다, 금지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앞부분 전국적 확대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다회용기 사용이 훨씬 더 좋을 거야,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야 라는 것을 더 기대하고 권유하는 내용이 되겠죠. 일회용품 재활용에 대한 게 아니었죠. 앞부분 내용 틀렸어요. 재활용이 아니라 일회용품보다 다회용, 여러 번 쓸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자,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글을 쓴 목적은 뭘까요?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마지막에 기대하고 있는 게 일회용품 쓰지 맙시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회용품 쓰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 있는 다회용품 쓰자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죠. 다회용기 사용, 권장, 권유, 추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권장, 권유, 추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요, 특별히 맞는 말 없어요. 앱 홍보 아니고, 일회용품 유해성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점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회용품 사용 지적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지금은 불편해도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사용을 권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은 서울시 어떤 지역에서만 다회용기 음식 주문하는 서비스 하는데 앞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라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었죠. 여기까지 50번까지 읽기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마지막 48번부터 50번 이 글 지문에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단어나 문법이나 아니면 문제 관련한 질문 해주세요. 자,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마유님 좋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읽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것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21번, 2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2번. 자, 특히 21번 문제 보면 21번은 다 속담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어 속담 관련해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답은 질문이 특별히 없었던 거 보면 21번의 답은 쉽게 여러분들이 찾으셨었나 봐요. 보면 내용이 새로운 사람들, 요즘에 사람들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경향 이런 게 나왔죠. 최근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바뀐 경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정된 직장 버리고 그만두고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일하는,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네,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앞부분에 이런 앞에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험을 즐기는 것 좋아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가로 부분에 보면 뒤에 여기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반복되는 일상 관련한 설명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반복되다 관련한 것, 다람쥐 쳇바퀴 돌듯 1번이 답이 되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라는 것은 반복하는 일, 바뀌지 않고 자꾸 반복되는 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2번 울며 겨자 먹기 한번 볼게요. 울며 겨자 먹기 속담 무슨 뜻일까요? 울며 겨자 먹기. 울며 겨자 먹기 들어보셨나요? 여기 나오는 이 겨자가 여러분들 그 스시 있죠? 스시 이렇게 스시 이게 스시 안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색깔이 이런 건데 조금 이렇게 안에 이렇게 와사비 좀 치잖아요. 이걸 겨자라고 하는데 이게 맵죠. 그러니까 울면서도 매워서 울면서도 이 겨자를 먹는데요. 어디 티티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 그쵸? 억지로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일. 억지로 하는 일. 억지로 하니까 당연히 티티님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싫지만 싫어하지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일. 네, 이런 상황을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합니다. 그쵸? 싫은데 싫어하는 일인데 억지로 해야 할 때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죠. 뭐 울며 겨자 먹기 쓸 때 이런 경우에 많이 써요.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지만 엄마가 무서워서 부모님이 무서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숙제를 한다. 뭐 아니면 공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하라고 강요해서 부모님 때문에 뭔가 억지로 하게 되는 일 울며 겨자 먹기라고 볼 수 있죠. 가시방석에 앉다 무슨 뜻일까요? 가시방석에 앉다. 가시방석에 앉다. 보통 방석은 여러분들 그냥 바닥에 앉을 때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편안하게 앉으려고 이렇게 바닥에 깔고 앉는 걸 방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거 방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 가시방석이니까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가시방석에 앉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그쵸, 싫은 자리. 지금 고우성님, 링님, 불편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시방석에 앉다라고 하면, 불편한, 마음속으로 불편한 마음이 들거나, 아니, 불편한 상황에 있을 때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 가시방석에 앉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방석에 앉다 라고 하면 불편하다, 편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 독이라는 거 뭔지 아셔야겠죠? 이 독을 한국어에서는 항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릇을 구워서 만드는 거, 항아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면 그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한국의 전통 그 발효식품 담을 때 이렇게 큰 이렇게 큰 폴리님 불편해요. 맞고요. 여기 큰 그릇으로 만든 큰 이런 그릇이 있죠. 그릇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걸 항아리라고 하는데 이걸 독이라고도 해요. 똑같습니다. 항아리 독. 네, 밑이 빠졌다라는 것은요. 깨졌다 이런 뜻입니다. 밑이 깨졌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이라는 것은 아랫부분이 깨졌다 이런 뜻이 되죠. 이렇게 아랫부분이 이렇게 깨졌어요. 자, 근데 여기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요. 물을 계속 부어요.
그럼 이 항아리에 물이 찰까요? 안 찰까요? 계속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달리아 S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 쓸데없는 일, 이걸 나타냅니다. 또는 헛수고라고도 볼 수 있죠. 열심히 뭔가 노력하지만 결과가 없는 일, 그럴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라고 나타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련된 답은 1번이 되고요. 뒤에 위에 내용 계속 보면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 최근에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서 다시 일하는 사람들은 답답한 일상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모험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고, 또한이라고 해서 월급이 줄어들어도 월급 돈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특징도 있대요. 이런 점에서, 이런 점 뭐예요? 돈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이런 점에서 이들은 경제적인 조건만 고려해서 돈을 생각해서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돈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마지막에 말해서,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공이다 라고 마지막에 말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글의 내용과 같은 것 답으로 고르면 이거죠. 경제적인 조건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더 좋다 라는 게 답이 되고요. 나머지 틀린 부분 보면 이전에 쌓은 경력이 중요하다, 이거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었고, 직장 옮길 때 경제적 이득을 고려해서 손해볼 것 없다, 이런 내용도 없었죠. 그런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해서 옮기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의 사람들은 이거 경제적인 이득과 상관없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옮긴다, 이런 내용 나와 있어요. 답답한 일상 벗어나기 위해 모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 아니었죠. 어떤 내용이었어요?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특징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기 문제 봤는데요. 혹시 다른 읽기 문제 중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듣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듣기로 넘어갈게요. 자, 듣기는요, 학생들 질문 볼게요. 같이 풀 문제가 13번부터 18번, 그리고 25번부터 26번, 37번에서 38번, 39번, 43번에서 44번, 그리고 48번. 48번부터 50번이군요. 48번, 50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듣기 문제 살펴보고요. 혹시 이 문제 외에 질문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질문 받도록 할게요. 먼저 13번부터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푼지 좀 시간이 되셨기 때문에 듣기 한번 들어보고 같이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듣기를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듣기를 들어보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듣기 나오나요? 듣기 시작할게요. 너 이 책 읽어봤어? 요즘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 응, 읽어봤는데 좋더라. 너도 읽으려고? 응, 좋다고 해서 오늘 도서관에서 빌렸어. 내용이 좀 딱딱하긴 한데 감동적인 부분이 많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3번. 민수야, 너 이 책 읽어봤어? 요즘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 응, 읽어봤는데 좋더라. 너도 읽으려고? 응, 좋다고 해서 오늘 도서관에서 빌렸어. 내용이 좀 딱딱하긴 한데 감동적인 부분이 많아. 잘 들어보셨죠? 자, 여기서 문제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이 부분을 지금은 듣기, 읽기로 보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을 보지 않고 1번부터 4번을 확인한 상태로 문제를 푸셔야 하잖아요. 최대한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보셔야 하는데 다행히 문제에서 보면 여자 그리고 남자라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행동, 여자의 말과 남자의 말, 남자의 행동을 구분해서 들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보면요, 여자가 책을 읽으려고 한다라는 걸 통해서 아직 책을 읽지 않았지만 곧 책 읽을 거야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또 두 번째 4번 보면요, 여자 책 내용이 딱딱하다고 생각한대요. 책 내용이 좀 어렵고 딱딱하다 생각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1번에서는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4번에서는 책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내용이 반대되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내용, 하나는 맞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듣기 내용을 추측할 수 있어요. 2번 보면 남자 책 아직 안 읽어보았다. 남자 책 안 읽어봤고 3번 남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내용 보니까 여자 말 보세요. 여자가 민수야, 너 책 읽어봤어? 물었어요. 그러면 남자 책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남자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남자가 응! 이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2번 틀렸네요. 이 질문을 통해서도 다음 답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너도 읽으려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자의 대답을 통해서 여자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읽고 싶은지, 읽기 싫은지 확인할 수 있겠죠. 보니까 여자가 또 응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 도서관 여기 나옵니다. 도서관에서 빌렸어. 자, 그래서 답은 1번 되고요. 자, 여기 남자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도서관에서 빌린 것은 여자의 말이 되겠죠.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도서관에서 책 빌렸다 라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남자 말 보면요. 내용이 좀 딱딱하긴 해. 책 읽어봤더니 딱딱하긴 해. 그런데 감동적인 부분이 많아. 이거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13번의 내용일치 문제 중에서 지금 13번 문제처럼 남자와 여자 나뉘어져서 나올 때는요. 남자 말하는 부분에서는 남자의 그 문제를 확인하면서 듣기를 잘 들으시면 되고 여자에 대해서 나올 때는 여자의 행동, 읽기 지문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단 주의할 것,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 있죠? 너 이거 읽어봤어? 너도 읽으려고? 이 물어보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 답변 부분이 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셔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4번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똑같이 들은 내용과 같은 거 고르세요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문제 잘 보면 되겠죠? 문제 보니까 다 청소와 관련되어 있네요. 계단 청소 오후 시간 나와 있고요. 내일 오전에는 계단 이용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죠. 계단 청소할 때 소음이 없다 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마지막 4번은 현관 앞에 물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14번) 주민 여러분, 내일은 우리 아파트 계단 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혹시 현관 앞에 짐을 놓으신 집들은 오늘까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고 청소 소리가 조금 시끄럽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와, 바로 문제에서 언제 청소하고 그 다음에 계단 이용과 관련한 거, 소음과 관련한 거, 현관이라는 단어까지 바로 나왔었죠. 어떻게 해요? 현관 앞에 짐을 놓아 주셨던 분들은 치워주세요 라는 말을 통해서 현관 앞 물건 있으면 안 된다. 바로 답은 4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현관이라는 포인트만 잡아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들어도 문제 풀 수 있겠죠. 여기서 4번 답 확인할 수 있고요. 내일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있으니까 오후에 한다. 틀렸죠? 왜요? 오후는 12시 이후부터 시간을 나타내는데 아침 9시부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후 틀렸고요. 또 보면 오전에 계단 이용하면 안 되겠죠? 왜요? 오전 아침 9시부터 청소하니까 계단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면 소음이 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 소리가 조금 시끄럽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시끄러워요. 소음이 발생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내려갈게요. 15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거 보지 마시고요. 1번부터 4번에서 포인트 한번 찾아보세요. 포인트 잘 찾으시는 게 문제 푸는데 중요합니다. 사고와 관련한 건데 오전에 발생 시간 나와 있고 지금은 정상적 지금은 제대로 운행한다 정차한다
나와 있고요. 작년에도 같은 문제 발생했다. 나와 있죠. 4번은 인주역이 침수돼서 4시간 동안 운행되지 않았다. 4시간 동안 운행되지 않았다. 시간과 관련한 표현 나와 있으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5번 어제 많은 비가 내려 인주역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운행된 열차들이 인주역에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보수 작업이 이루어진 4시간 동안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주역은 작년에도 침수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고를 통해 침수 원인을 확실히 밝혀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셨죠? 자, 볼게요. 처음 부분부터 어제 많은 비가 내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번에서 오전에 발생했다. 오늘 오전이 되겠죠. 어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잠기는 사고 나왔구나. 여기서도 침수 원인을 밝혀서 침수되는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잠기는 사고, 인주역이 잠기는 사고는 어제 발생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보면요, 뒤에 보세요. 오후에, 그래서 어제 비가 내려서 오후에 운행된 열차들이 인주역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쳤대요. 그런데 보수 작업이 이루어진 4시간 동안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어제 오후에 운행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인주역에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오후 이후에 4시간 동안 이거 고치는 작업한 거죠. 보수는 고치는 작업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은 정상적으로 열차가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당연히 다닐 수밖에 없겠죠. 정상적으로 정차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인주역에서 멈추지 않는 그런 사고가 있었고 현재 보수 작업이 4시간 동안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2번 답인 걸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정차하다는 열차가 이 정거장에 스테이션에 멈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 인주역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 정차하다로 나타낸 거죠. 자, 작년에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침수된 적이 있어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작년에도 같은 문제가 있긴 했었죠. 침수의 문제가 있긴 했는데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건 아니고 같은 문제로 침수된 적이 있었어요. 침수되었다, 침수된 적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침수된 적이 있었다. 자, 보면 4시간 동안 여기 나와 있네요. 4시간 동안 운행되지 않았다. 운행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운행된 열차가 인주역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친 거죠. 그래서 4시간 동안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어요. 4시간 동안 열차가 정차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16번도 볼게요. 16번도 여러분들 여기 먼저 보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포인트 잡아서 그 단어들 보시면서 듣기 문제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요, 요즘은 이런 향기로 치료한다 볼 수 있고요. 이 직업은 익숙하지 않다. 의학이 발달하고 나서는 이런 직업 생겼다. 또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향기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듣기 한번 들어볼게요. (16번) 향기 치료사라는 직업은 좀 생소한데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꽃이나 식물의 향기, 기름으로 질병을 많이 치료했습니다. 그렇다고 의사의 진료나 치료를 대신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신의 편안함이나 건강 향상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보셔야 합니다.
답 잘 찾으셨나요? 다시 들어보니까 좀 들리는 것 있죠. 보면 여자가 향기치료사, 이게 이 직업이 되는데 생소한데요 라고 말해요. 생소하다 라는 것은요, 낯설다 라는 뜻입니다. 생소하다, 낯설다. 낯설다는 거 뭐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익숙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한다, 알려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이런 뜻이 됩니다. 생소하다. 여기 나와 있는요, 익숙하지 않은 직업이에요, 생소해요, 똑같이 표현되어 있죠. 단어만 바뀌어서 표현되어 있어요. 답은 2번 되고요. 보면 요즘에 많이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제 이런 꽃이나 식물을 통해서 질병을 많이 치료했대요. 그럼 요즘 아니죠. 요즘이 아니라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치료를 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의학이 발달하고 나서 생겼다 아니죠. 왜요? 발달하기 전에는 이렇게 향기로 치료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치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의사항 말하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 안 돼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봐야 된대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예요. 자, 그럼 가장 좋다? 아니네요. 향기로 치료하는 방법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심신, 몸과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 건강을 향상시키는 이 방법 중에 하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이런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단어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으시죠? 바로 넘어가서 17번 볼게요. 이번에 17번은 남자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남자의 말을 중심으로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남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남자의 말을 중심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7번. 아무래도 운동을 시작해야겠어. 매일 바쁘고 피곤하다고 퇴근 후에 쉬기만 하니까 점점 살이 찌는 것 같아.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해보는 게 어때? 매일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 말이야. 아니,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결심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 뭔지 찾아봐야겠어. 잘 들으셨죠? 남자의 말만 봐도 풀 수 있어요. 운동 시작해야겠어 라고 말하고요. 결심하고 운동을 찾아봐야겠어. 내가 좋아하는 운동 결심을 하고 운동 어떤 거 할지 찾아봐야지, 이런 말 하고 있죠. 결심을 하고 제대로 운동해야겠다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거 3번이겠죠. 마음 먹고 결심하고 제대로, 이런 뜻입니다. 운동 배워보고 싶다 라는 말이 되겠죠. 여자가 중간에 걷기 운동, 매일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 나와 있었는데요. 남자는 아니, 그걸로는 안 돼, 제대로 운동할 거야 라는 말이 되니까 나머지 천천히 걷는 운동 시작해야 한다, 이거 여자의 말이었어요. 1번 천천히 걷는 운동, 여자의 의견이었고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야 돼, 이것도 여자의 의견이었죠. 쉬는 것이 좋다, 이건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8번도 마지막으로 한번 풀고 다음 뒤에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거 보지 마시고 여기 잘 확인하시면서 남자 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번. 왜 이렇게 라면을 많이 샀어? 마트에 갔는데 라면이 할인을 하길래 많이 샀어. 할인할 때 많이 사면 경제적이잖아. 할인을 해서 더 싸게 보이지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사게 되잖아. 그건 과소비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게 더 경제적인 것 같아.
자, 이것도 보면요. 여자는 할인해서 물건 많이 샀어 라고 말하는데 남자가 이 말하고 있죠. 할인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게 더 경제적이야. 할인해서 사는 것은 과소비야. 더 많이 사게 되니까 과소비야. 조금씩 사는 게 좋아. 라고 말하죠. 3번이 답이 됩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게 더 좋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과소비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소비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물건을 사는 것. 이런 행위 또는 필요하지 않은데도 물건을 사는 행위. 이것을 과소비라고 하죠. 네, 이와 반대로 필요할 때, 남자가 말하는 것처럼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을 적정 소비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또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이 적정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문 기사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소비와 반대되는 단어, 적정 소비 이런 단어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 적절하게 사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 없으시죠? 다 이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만 아시면 금방 풀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 2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5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25번도 중심 생각인데 이 중심 생각 왜 물어보셨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풀었던 중심 생각 푸는 문제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는 듣기 문제였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거 문제 몇 번이 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은 뭐 동물가죽, 인조가죽, 뭐 이런 가죽이 3개나 나와 있죠. 동물가죽, 인조가죽, 뭐 이렇게 무슨 가죽 해서 가죽과 관련한 설명이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려드릴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과일 껍질을 활용해 가죽을 만들어 가방과 신발을 출시한 브랜드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가방, 신발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조 가죽은 동물 가죽보다 관리가 편하고 쌉니다. 하지만 환경 파괴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인조 가죽은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가죽을 생각했습니다. 파인애플, 사과, 오렌지 껍질을 활용해 가죽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부에게 새로운 수익을 안겨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과일 껍질을 활용해 가죽을 만들어 가방과 신발을 출시한 브랜드를 만나러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가방, 신발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조 가죽은 동물 가죽보다 관리가 편하고 쌉니다. 하지만 환경 파괴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인조 가죽은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가죽을 생각했습니다. 파인애플, 사과, 오렌지 껍질을 활용해 가죽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부에게 새로운 수익을 안겨줍니다. 25번. 잘 들으셨죠?
결국 이 아우렐리 릴리님이 선생님 가죽이 뭐예요? 물어보셨는데, 그 옷을 만들거나 가방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거나 가방을 만들거나 또는 신발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재료가 있죠. 우리들이 옷, 신발, 그 다음에 가방,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재료로 보통 면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동물의 가죽 있죠.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말려서 만드는 것, 이걸 가죽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leather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걸 가죽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쓰는 대부분의 가방들은 이 동물의 가죽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져요. 가방이나 신발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이제 과거에 우리들이 쓰던 이런 동물로 만든 가죽들이 동물을 많이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많이 잡아서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동물 가죽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짜로 만드는, 이 인조가 사람이 직접 만들다 이런 뜻이라서 가짜로 사람들이 뭐 플라스틱 같은 재료를 가지고 또는 석유의 그런 남는 찌꺼기를 가지고 만드는 인조 가죽을 만들어서 가방과 신발을 만들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죠. 무슨 문제가 된대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인조 가죽은 분해되는데 수백 년 걸리고요. 또 환경 파괴라는 부작용이 있대요.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조 가죽에 좋은 점도 있다라고 말하죠. 뭐요? 동물 가죽보다 관리도 편하고 쌉니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런 면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나온 게 식물성 가죽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동물 인조 가죽에서 생기는 이런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물의 그런 껍질을 가지고 만드는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서 가죽을 만드니까 탄소를 줄일 수 있었고 농부에게 새로운 수익을 안겨줬대요. 두 가지 장점이 있던 거죠. 탄소를 줄였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니까 결국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남자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이 세 가지 가죽, 동물 가죽, 인조 가죽, 그리고 이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가죽,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가죽이 더 좋대요? 어떤 가죽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쵸?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가죽이 좋다. 그러니까 인조 가죽이나 동물 가죽에 비해서 식물성 원료의 가죽이 훨씬 더 좋다. 어떤 면에서요? 환경오염도 해결할 수 있고 농부의 수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좋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관련된 답으로는 4번이 답이 됩니다. 식물성 원료 가죽은 여러 면에서 좋다. 유익하다.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게 답이 되는데, 이 좋은 방법 중에 여기 두 가지 나왔었잖아요. 이 방법 중에 두 번째가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토픽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식물성 가죽,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가죽은 여러 면에서 다른 가죽보다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다른 거 보면요. 동물 가죽보다 인조 가죽 사용해야 한다. 이 말 아니었죠. 인조 가죽, 동물 가죽 아니라 식물성 원료 사용한 가죽에 대해서 사용하자. 말했으니까요. 인조 가죽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하다. 이 말 없었어요. 왜요? 대책이 뭐였어요? 이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가죽을 이 대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식물성 원료를 이용한 가죽 생각했습니다. 이미 대책을 마련한 거니까 대책이 필요하다? 아니죠. 3번 식물성 원료 사용한 가죽, 인조 가죽보다 질이 좋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눌랄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거 보면요. 인조가죽, 동물가죽보다 경제적이다. 이거 바로 나와 있었죠. 인조가죽은 동물가죽보다 쌉니다. 가격이 더 싼 것을 우리는 경제적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이 부분을 통해서 1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번 볼게요. 식물성 원료 가죽 탄소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주의할 거 이거예요.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탄소를 줄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탄소가 발생하긴 해요? 안 해요? 탄소가 식물성 원료의 가죽에서도 생기긴 하지만 인조 가죽에 비해서는 탄소가 더 조금 나와서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번 발생하지 않는다 틀렸죠. 줄일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위에 내용에 나와 있었어요. 3번 인조가죽은 동물가죽보다 환경 보호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인조가죽 문제점 환경 파괴 분해되는데 수백 년 걸린다. 두 가지가 문제점이었잖아요. 인조가죽의 가장 큰 문제점이 환경 파괴였죠. 동물가죽과 비교한 내용은 이 관리가 편하다, 가격이 싸다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환경 문제는 동물가죽과 인조가죽 비교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분해되는 시간은 어디에 나와 있었나요? 오래 걸린다. 분해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인조가죽의 문제점이었죠.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수백 년이 걸린다는 건 그만큼 오래 걸린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 식물성 원료 가죽이 아니라 인조 가죽이 오래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문제 듣기 하시기 전에 이미 밑에 문제에서 가죽 세 가지 종류의 가죽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추측하실 수 있어요. 인조 가죽, 동물 가죽, 그 다음에 식물성 가죽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구나 추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하시고 문제에서 이렇게 들은 내용과 같은 것 인조 가죽은 식물성 가죽은 인조 가죽은 무슨 가죽은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 특징에 대한 내용 나오는 부분에 확인 체크 확인 체크 확인 하고 문제를 푸시면 좀 더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 위주로 듣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특별히 어려운 단어 없었어요? 자, 다음에 37번, 38번 넘어갈게요. 자, 37번, 38번 보시면요. 중심생각, 들은 내용과 같은 건 나와 있죠? 자, 먼저 중심생각 내용 보면 이증후군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증후군과 관련한 설명이고요. 네, 여기서 증후군 단어 무엇인지 잠깐 단어 보고 넘어갈게요. 증후군은 어떤 행동이나 동작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후군. 어떤 증상인데요. 어떤 행동을 한 후에 나타나는 증상, 부작용 이것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거 포인트 찾으면 되겠죠? 이 증후군은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걸린다. 두 번째는 작업 환경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는 손 스트레칭 하면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은 심각한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 포인트 잡아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듣기 들려드릴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손저림이나 손목의 통증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건을 잡을 때, 휴대폰을 사용할 때, 요리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등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부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손 사용이 많은 집안일을 많이 하면 발생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후군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초기에 그냥 두면 심각한 질병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손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손목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손을 사용하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손저림이나 손목의 통증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건을 잡을 때, 휴대폰을 사용할 때, 요리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등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주부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손 사용이 많은 집안일을 많이 하면 발생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 증후군은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초기에 그냥 두면 심각한 질병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손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손목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손을 사용하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37번. 잘 들으셨죠? 자, 중심 생각 한번 볼게요. 내용 보면 남자가 손목 터널 증후군에 38번.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어보고요. 여자가 말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 할 때, 이런 행동을 할 때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라고 말하고 주부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요? 손 사용이 많은 집안일을 하면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주부병이라고 말하는 거는 주부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부병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이 걸린다, 틀렸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계속 보면요. 뒤에 이 증후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초기에 그냥 두면 심각한 질병으로 키울 수 있대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틀렸네요.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그대로 두면 심각해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지막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손을 자제하는 것이 좋대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대요. 또 작업 환경 개선해서 손목의 부담 줄이는 거 좋고요. 마지막에 간단한 스트레칭 하는 게 좋습니다. 3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마지막에 손의 부담 줄이기 위해 작업 환경 유지는 계속 그대로 상황을 놓는 거니까 개선하다, 바꾸다 라는 뜻이죠. 개선하다. 그래서 여기서 2번 틀린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 스트레칭 자주 하는 것, 마지막에 간단한 스트레칭 하는 것 도움이 됩니다. 라는 걸 통해서 답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 여자가 하려고 했던 말, 어떤 말인가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사용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 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3번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적게 사용하는 것, 손 사용 자제하고 손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작업 환경 바꾸자, 손 사용을 적게 하자. 똑같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정확한 예방 방법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방 방법 3가지 마지막에 이미 말했기 때문에 필요하다 틀렸습니다. 2번 답으로 고르신 분들은 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4번에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 환경 개선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죠? 가장 좋은 건 뭐였어요? 여기서
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작업 환경 바꾸는 게 아니라 손 사용을 자제하는 겁니다. 자, 4번을 답으로 고르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못 들으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대부분 잘 문제 푸신 것 같네요. 자, 넘어가서 다음에 39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은 이 담화 전의 내용이죠. 앞부분만 잘 들으시면 문제 푸실 수 있겠네요. 39번이니까 문제 한 번만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점자책을 빌려주는 점자 도서관은 전국적으로 40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또 대여할 수 있는 점자책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해마다 출판되는 책 가운데 점자책은 2에서 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점자책 한 권을 만드는 비용이 일반 책의 4에서 5배 정도에 이르는 탓에 출판사들이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해 한 글자씩 일일이 컴퓨터에 입력해 점자로 변환하는 식으로 책을 제작하고 있어 한 해에 500권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여기 한 번만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간절하다,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간절하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떤 것에 대한 대책인지 설명이 뒷부분에 나오면 이 대책과 관련한 설명, 이 부분이 앞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남자가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합니다. 이 대책이 절실한 이유, 이 이유에 대한 이 앞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죠. 뒤에 내용 보면요. 이 점자 도서관은 40곳에 불과합니다. 정말 적다는 거죠.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도 없고요. 점자책도 부족해요. 출판되는 책 중에 점자책도 이 정도에 그쳐요. 적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서 결국 앞에 여자의 이런 이유에 대해서 동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점자책 너무 없다, 점자책을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여자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점자책에 대해서 점자책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책,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남자가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런 문제 상황과 관련한 해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됩니다. 점자책 제작, 점자책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점자책도 부족합니다.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내용이 앞 내용이 되겠죠. 대책과 관련한 내용을 39번에 찾으시면 틀린 내용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점자책과 관련한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43번, 44번 한번 볼게요. 43번 이야기 중심 내용이고요. 44번 하마가 육식하는 이유. 아마 듣기 내용에서 듣다 보면 하마가 육식을 한다 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내용은 이 하마와 관련한 특징 설명이 되겠죠. 한번 들어보시고 43번, 44번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하마는 물에 사는 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마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체중이 4톤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큰
큰 덩치를 가졌습니다. 하마는 기본적으로 초식동물이지만 아프리카의 건기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육식을 하기도 합니다. 하마는 무겁고 느리고 여유로운 동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달리는 속도는 시속 50km에 달하며 성체가 되면 하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아프리카 코끼리뿐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원주민 부족들이 하마 한 마리에 의해 사라진 적도 있고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사자, 표범, 코끼리, 악어 등을 제치고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잘 들으셨죠? 내용 보면요. 하마와 육식을 하는 이유, 이런 경우에 육식하기도 합니다. 직접 육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요? 아프리카 건기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경우에 육식을 할 때도 있어요. 말하고 있으니까 44번의 답은 먹이가 없을 때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무슨 말하고 있어요? 전체 내용, 중심 내용 보면요. 하지만 이 뒷부분 보면 하마는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하고 있고요. 계속 보면 뒤에 있지만 부분에 하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아프리카 코끼리뿐이래요. 또 하마 한 마리에 의해서 많은 원주민 부족이 사라지기도 한대요. 또 실제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주는 동물이에요. 와, 싸워서 이길 동물이 코끼리 다음이고 또 원주민 부족, 이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그 하나의 여러 마을이, 많은 마을이 하마 한 마리 때문에 없어질 때도 있대요. 다 죽이는 거죠. 인명피해 가장 많이 주는 동물입니다. 네, 마지막 있지만 접속사 뒷부분 다 하마의 무서운 점, 하마의 그 공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1번 하마는 위험한 동물이다. 1번이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뒷부분 내용 정리해보면 하마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구나. 하마가 이렇게 많은 위험성이 있구나. 공격성이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답을 생각하실 수 있었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48번 볼까요? 48번. 자, 48번 남자의 태도인데요. 내용 보시면요. 반려동물 돌봄 휴가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제도겠죠? 이런 반려동물 돌봄 휴가 제도에 대해서 사람 태도, 남자의 태도, 회의적, 기대, 긍정적, 문제점, 지적이라고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회의적이라는 거 우리 읽기에서 우리 봤었네요. 회의 생각나시나요? 회의적, 회의적이다, 회의적. 어떤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이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듣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반려동물 돌봄 휴가 제도라고요? 저는 좀 생소한데요. 네, 최근 근로자의 반려동물 돌봄을 위해 연간 최장 5일 법적 휴가를 인정하는 법안이 논란 끝에 철회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이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과 상관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직원이 많아지고 또 타사와 남다른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 백화점은 반려동물 경조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 장례를 치르는 직원에게 장례 휴가 하루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업의 복지들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좋은 증거인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자, 여기서 보면 내용이 반려동물 돌봄 휴가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이거 법안이 지금 철회됐다라는 것은 통과되지 못하고 거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에서, 어서, 아서, 이유죠. 왜 철회됐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왜 거부됐는지 이유 설명하고, 그러나 뒷부분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직원이 많아져가지고 이런 지원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이러한 기업의 복지들이라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죠. 이 남자의 생각 여기 나와 있습니다. 좋은 증거다. 좋은 효과다. 뭐가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반려동물 돌봄 제도에 대해서 법안은 철회됐지만 이런 여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좋은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남자의 태도 뭘까요? 반려동물 돌봄 휴가에 대해서 찬성해요? 반대해요? 찬성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찬성하고 있다 라고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행이라는 것은 이 제도를 시작하다라는 건데 이미 남자의 첫 번째 말에서 이 법안이 철회됐습니다 라는 말을 통해 시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회의적 아니죠.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와, 오늘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여러분들 거의 3시간 넘게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자, 마지막 49번, 50번 문제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문화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문제 보시면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나와 있고요. 여자의 말하기 방식 똑같이 나와 있죠. 먼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이 소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소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뜻 몰라도 여기서 힌트 얻을 수 있어요. 한국 전통 식기, 뭐 나무로 만들었다, 뭐 또 이동하기 편하다, 뭐 전통 가옥 부엌에서 사용한다. 뭔가 부엌과 관련한 내용이다. 뭐 식기니까 밥그릇 뭐 관련한 거다. 뭐 이렇게 추측하면서 들어보실 수 있겠죠. 자, 이건 두 문제이기 때문에 2번 듣고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음식을 얹어 나르거나 방에 놓고 식탁으로 사용하는 상의 종류를 소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서는 부엌과 식사를 하는 방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리한 음식을 방으로 옮겨와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용이하고 실생활에 자주 쓰일 수 있는 작고 낮은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또 식기는 무거운 놋그릇이나 사기 그릇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상들은 지혜를 발휘하여 나르기 쉬우면서도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가볍고 튼튼한 나무로 소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하나의 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음식을 얹어 나르거나 방에 놓고 식탁으로 사용하는 상의 종류를 소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서는 부엌과 식사를 하는 방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리한 음식을 방으로 옮겨와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용이하고 실생활에 자주 쓰일 수 있는 작고 낮은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또 식기는
무거운 못그릇이나 사기 그릇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상들은 지혜를 발휘하여 나르기 쉬우면서도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가볍고 튼튼한 나무로 소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하나의 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49번. 잘 들으셨죠? 자, 이거 소반이라는 것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특징 부분에 50번. 특징 부분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들으셨으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이 소반이라고 합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소반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음식을 얹어서 나르거나,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동시키거나, 방에 놓고 식탁으로 사용하는 상, 이것을 소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식탁으로 사용하거나 음식을 움직이는 것, 음식을 이동시키는 그 상을 소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 전통 가옥,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는 부엌과 식사하는 방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밥을 먹지 않았죠. 조리한 음식을 방으로 옮겨와서 식사를 해야 했대요. 소반이 필요했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 소반 특징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소반에 대한 설명, 소반이 무엇이고 왜 소반이 필요했는지 설명 나오고요. 자, 그래서 소반의 특징, 이동이 용이하고, 용이라는 건 편안하고 편리하고 이런 뜻이죠. 이동 편리하고 실생활에 자주 쓰일 수 있는 작고 낮은 크기로 제작되었다, 만들어졌다. 1번 특징이 되겠습니다. 소반은 쉽게 옮겨야 되고 또 자주 쓰이기 때문에 작고 낮은 크기로 만들었다. 자, 또 나왔네요. 두 번째 특징이 되겠죠. 자, 식기 밥그릇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식의 그릇은 주로 무거운 이런 그릇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나르기 쉬우면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가볍고 튼튼한 나무로 소반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2번이 특징이죠. 그릇들이 무거웠기 때문에 가볍고 튼튼한 나무로 만들었다. 또 작고 낮은 크기로 만들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나와 있어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상을 사용했대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것 대부분이다. 크기는 작았다.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접속사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소반을 만들었고 제작했다 만들었다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다 대부분이다 다 소반의 특징이 되겠죠. 어떻게 소반을 만들었는지 소반의 모양 모습에 대한 특징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들은 내용과 같은 거 보면요. 소반은 전통 가옥 부엌에서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부엌과 식사하는 방이 떨어져 있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방에 놓고 식탁으로 사용하는 소반이라고 되어 있죠. 부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방으로 옮길 때 방에서 주로 사용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동하기 편하도록 작고 낮게 여기 나와 있네요. 작고 낮게 왜요? 이동이 용이하고 자주 쓰일 수 있는 작고 낮은 크기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한국의 전통 식기 나왔는데요. 무거운 식기 사용했기 때문에 소반은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었다. 그럼 식기가 무게가 가벼웠다 틀렸죠? 무게는 무거웠어요. 식기는. 그래서 소반이 가볍게 만들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자, 4번 볼게요. 소반은 튼튼한 나무로 만들었다. 여기 나와 있네요. 튼튼한 나무로 만들었다. 그래서 좀 무거웠다. 아니네요. 가볍다 나와 있죠. 무거웠다 틀립니다. 여기서 4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네, 여자가 말하는 방식 보겠습니다. 여자 어떻게 말했어요? 소반에 대해서 개념 설명하고 소반의 모양, 모습에 대해서 이 특징을 설명했죠. 관련된 거 소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소반은 튼튼한 나무, 가벼운 나무, 모양은 작고 납작하게, 크기는 작게. 왜요? 이동이 편리하도록 식기가 무겁기 때문에 한 사람에 하나씩 쓰기 때문에 작게 만들었다. 이유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답 보면요. 지역에 따른 소반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지역에 뭐 어떤 지역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이런 거 말 안 했죠. 모양은 한 가지만 설명했고요. 묘사는 했어요. 어떻게 해요? 묘사는 마치 눈에 보이듯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묘사. 설명 방법인데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색깔, 모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묘사라고 하죠. 우리 글에서는 납작했다, 뭐 가벼웠다, 그리고 작았다, 뭐 둥그렇다, 뭐 이런 이 모양, 색깔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묘사하고 있다 이 표현은 맞지만 이 앞부분이 틀렸죠. 소반 역사 안 나왔고요. 사용 방법은 나왔죠. 어떻게 해요? 음식을 나르거나 또는 방에 놓고 식탁으로 사용했다 라고 설명했었어요. 소반의 기원, 변천, 요약이라고 나왔는데요. 기원은 뭘까요? 기원. 똑같이 유래라는 단어로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 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하는 부분부터 만들어진 그 이유부터 설명하는 것을 기원, 유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소반의 기원이나 유래는 안 나왔죠? 어디에서 처음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 안 나왔고요. 변천은 변화예요? 없었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기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와, 오랜 시간 동안 좀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수업 듣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긴 시간 동안 함께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6월 24일이나 7월 1일에 모의고사를 직접 보신 학생분들이신 것 같은데 질문이나 아니면 뭐 특별히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뭐 물어볼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모모님 감사합니다. 쌤 유튜브 라이브 제일 만족합니다. 말씀해 주셨나요? 감사합니다. 없으시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번 주에 우리 토픽 시험이 있죠. 이번 주 시험 마무리 할 기념으로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셨던 똑같이 메이든 보이지에서 시험 보셨던 쓰기 문제풀이를 수요일에 한 번 더 수업을 하고 시험 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설명하지 않은 다른 부분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따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